교육개발원 희연입니다. 미래교육지구 전문가라기보다는 온종일 돌봄 체계에 관련해서 정책 연구하고 각종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오늘 미래교육지구 담당자들과 함께 미래교육지구의 한 중요한 사업 꼭지로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온종일 돌봄 정책 소개와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를 하고자 오늘 발표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돌봄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모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체적인 온종일 돌봄 정책을 소개하기 전에 왜 돌봄이 화두인가를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더 이상 이제 돌봄은 가정 돌봄, 사적 돌봄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윤리적 의무로서의 돌봄 윤리, 그다음에 보편적인 윤리적 실천으로서의 어떤 개념들이 지금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돌봄에 대한 의무는 정책을 통해서 제도화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서 보편적인 돌봄 정책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여성의 이제 경제 활동이나 양육 환경의 변화 등등과 맞물려서 돌봄 공백이나 돌봄 위기가 새로운 사회적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어서 복지적인 차원에서 돌봄 국가라든지 돌봄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즉 돌봄을 개인적 영역인 사적 개념에서 사적인 영역인 공적 영역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로써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자라는 측면에서 돌봄의 사회화가 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라는 것은 돌봄권과 돌봄 수혜권을 보장해준다라는 의미로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봄권이라는 것은 부모권과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직접 아동을 돌볼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직접 돌볼 수 없을 때 아이를 믿고 안심할 만한 기간에 보낼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권리, 이런 측면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좀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돌봄 수혜권인 아동권입니다. 그래서 아동권이라는 것은 방과 후 보호,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부터의 보호는 물론 지역사회 내 예방적인 보호와 가정의 보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역사회와 국가는 아동의 양육을 위한 지원과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돌봄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강화한다라는 입장에서 정부에서는 이제 온종일 돌봄 정책을 마련을 했는데요. 우리가 온종일 돌봄 정책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큰 우산과 같은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다양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라던가 초등 돌봄 서비스라던가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센터, 기관, 이런 것들을 좀 아우르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정책 용어인데요. 온종일 돌봄 정책을 크게 이제 온종일 돌봄이 무엇인가, 또 온종일 돌봄 체계는 그럼 무엇인가로 좀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돌봄이라는 것은 정규교육과정 이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개념이고요. 온종일 돌봄 체계라는 것은 이 온종일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간, 중앙, 지방 간, 또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해서 방과 후 돌봄 공백이 없도록 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또 보다 분절적이라기보다는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온종일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중심의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온종일 돌봄 정책에 숨어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 지원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초등학생 대상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를 위해서 지역이 중심이 돼서 다양한 사업의 연계 조정을 통해 지역 특화된 돌봄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보다 좀은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점차 핵가족화, 여성경제활동 증가 이런 것들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데, 보통 우리가 아이를 출산을 해서 출산하는 것이 여성의 경력 단절 주요 원인이 된다면, 두 번째로 경력 단절의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자녀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이제 제시한 자료를 보면 공적 돌봄 이용률이 영유아 보육지원은 85%인 비해서 초등학생은 14.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초등돌봄 인프라가 지금 부족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지역 간의 다양한 돌봄 수급과 돌봄 인프라 여건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와 지역 적극적인 참여가 제도적으로 좀 제한이 되어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었고요. 또 더구나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부처별 사업이 굉장히 이제 분절적으로 좀 추진되다 보니까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제공이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이 부처별 사업 추진으로 인한 그 문제를 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급 및 통합 지원으로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바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을 이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다 잘 아시다시피 온종일 돌봄 정책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모두의 아이, 학교와 마을이 함께 돌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좀 강화하고 특히 학교와 지자체 협력을 통한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현하자라는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온종일 돌봄 정책의 주요 확대 계획을 살펴보면요. 그 이전에는 좀 초등학교 1, 2학년 위주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좀 초등 전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고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 수요 및 학교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특히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 활용해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엄밀한 좀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을 20년 기준 53만 명까지 확대하고자 이제 계획을 했고요. 그 안에 초등돌봄 교실은 7만 명을 확대하고 활용 가능한 교실을 활용해서 지자체 협업으로 3만 명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게 되고 마을 돌봄도 다함께 돌봄 센터 등을 활용해서 10만 명으로 이제 확대를 계획하게 됩니다. 이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양적 확대만을 가지고 가기에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 협력 및 전달 체계를 조금 개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기존의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범정부 공동추진협의회로 개편하고 교육부 사회 정책협력관실에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 지원단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범정부 공동추진협의회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제 개편을 하게 되는데요. 중앙 차원에서 보면 교육부, 복지부, 행안부, 여가부, 지방 차원에서는 시도교육청과 광역지자체, 교육지원청, 기초지자체 이렇게 이제 각 중앙과 지방 차원에서 교육 행정기관과 일반 행정기관을 연계할 수 있는 광역돌봄협의회, 기초돌봄협의회, 그다음에 가장 낮은 단계로 마을돌봄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이 돌봄협의회를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이제
개편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이런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왜 온종일 돌봄 체계가 구성되어야 하느냐? 이는 돌봄이라는 것은 바로 초등학생이 학교를 파하고, 그러니까 방과 후에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 시간적, 공간적 돌봄 공백을 채우는 그런 이제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아동의 생활 밀착형으로 마을 중심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게 계획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의미가 있겠고요.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돌봄협의회를 구성하고 특히 그 마을의 돌봄 수요 조사나 돌봄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및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이런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버텀업 방식으로 돌봄 정책을 좀 개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온종일 돌봄 그 체계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럼 왜 미래교육지구에서 온종일 돌봄 체계를 다루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지구는 앞서 교육부 그 담당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 생태계 관점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하는 것이고 특히 지자체,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 협력해서 지역 교육의 플랫폼 형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종일 돌봄 체계도 마찬가지로 생태계 관점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고 특히 학교와 지자체가 연계 협력해서 지역 돌봄 플랫폼,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미래교육지구와 온종일 돌봄 체계 모두 지역의 생태계 관점을 견지하고 있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으며 학교와 마을의 연계 협력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공통점,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지향하는 가치가 지역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관과 민 모두를 개방해서 추진해야 하는 개방성, 그다음에 굉장히 작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상황 탄력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탄력성, 그다음에 학교와 마을, 학부모, 학생 모든 이제 그 주체들이 일방향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가치를 지향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추구하는 가치 측면에서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래교육지구 안에서의 온종일 돌봄 체계가 굉장히 중심 사업이나 콘텐츠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온종일 돌봄의 유형이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는지 아까 제가 학교 돌봄 10만 명, 마을 돌봄 10만 명으로 돌봄 그 인원을 좀 확대하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부처별 돌봄 서비스, 교육부의 돌봄 서비스, 보건복지부의 돌봄 서비스, 여성가족부의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부처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이제 돌봄 서비스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중심으로 봤을 때 교육부 초등돌봄 교실의 유형은 이제 학교 돌봄의 대표 격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마을 돌봄이라 하면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 정도로 이제 유형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돌봄은 보시면 그 초등돌봄 교실과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2005년부터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17년부터 다함께 돌봄센터가 이제 서비스를 2년 연구관이 나오셨어요. 그때 왜 오셨던지. 근거법을 보면 이제 보건복지부의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법,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 기본법을 근거법으로 하고 있고요. 초등돌봄 교실은 현재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를 근거로 하여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보시면 우선 초등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초등돌봄 교실은 초1, 2 중심이지만 6학년 때까지 확대하고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 미만,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초등 저학년이 제외된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로 이제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원 기준도 초등돌봄교실과 다한계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취업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점점 이제 일반 학생들도 한 4대 6 정도로 일반 학생들도 같이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좀 보편적인 돌봄으로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돌봄 취약계층 우선 지원으로 지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이제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간식 등 일부 자부담을 제외한 무상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이용료 일부 자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무상,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무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초등돌봄교실의 경우가 방과후부터 17시까지고 일부 저녁 돌봄이나 오후 돌봄 연장형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난 8월에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에서 지역별로 19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이제 지침이 정책이 발표된 상황입니다. 나머지 이제 마을돌봄 중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는 7시까지, 저녁 7시까지,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9시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지원 내용도 기본적으로는 방과후 돌봄이 모든 서비스별로 다 지원 내용으로 동일하고, 특히 이제 초등돌봄교실과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후 돌봄과 프로그램 지원, 극간식 지원 등으로 이제 동일한데, 다만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중심의 약간 복지적 자원으로 문화정서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것,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학생들의 체험활동이나 보충학습 지원이 조금 더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것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 현황을 보시면 지금 소득돌봄교실이 14,780에서 29만 4,160명 정도가 이제 지금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초등돌봄교실이 대략 70% 정도로 지금 학생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돌봄, 마을 돌봄에서 초등돌봄 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렇게 부처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역 중심의 온종일 돌봄을 제공한다, 체계를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더 이제 지역적으로 좀 특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마을을 연계해서 어떻게 돌봄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는지를 다음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종일 돌봄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좀 지역 특화된 모델을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요. 제가 지금 제시한 것들은 정책 연구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모형으로 이제 제시된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모델이 구축될 수 있다라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잡은 것은 돌봄 수급 상황과 바로 그 지역의 인프라 여건입니다. 그래서 도시형 A, 도시형 B로 얘기를 되어 왔지만, 이 인프라가 학교 대부분이 과대 과밀 학급으로서 돌봄 공간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 있을 수 있겠고, 왜냐하면 돌봄이라는 것은 돌봄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건이 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또 도시형 B에서 나오는 것처럼 학교 내 활용 가능 교실 공간이 있는 지역인 경우에 보다 더 학교나 지자체 연계 협력이 더 충실하게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추진 전략으로는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가 학교 내 활용 가능한 교실에 돌봄 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추진 전략이고, 이때 학교와 지자체 등이 협약 체결을 통해서 이제 추진할 수 있겠다라는 거였고요. 앞서
앞서 도시형 A처럼 공간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주민센터라던가 도서관, 경로당, 또 그 신도시 중심의 아파트 단지 내 공간 등 지역 내 공공시설을 조금 활용해서 돌봄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추진 전략을 가질 수가 있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명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공급 간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돌봄기관의 지리적인 접근성이 낮아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기존에 잘 발달되어 있는 민준 중심의 어떤 것들을 잘 활용해서 돌봄기관의 지리적 분포를 고려해서 구역별 돌봄 전담 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그런 추진 전략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겠다 하고 이제 모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각각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면 제가 여기서 이제 노원구 마을학교 운영, 광명시 아이 안심터 운영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만 노원구에서 이 한 마을학교 운영만 운영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사례에 적절하게 해당되는 사항이다라는 거를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공공시설이나 공간을 활용해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돌봄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노원구의 작은 도서관이나 복지관 등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아파트 단지 내 공간을 활용해서 광명시가 아이안심 돌봄터를 운영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이제 사례로 볼 수가 있겠고, 또 충남 홍성군 아이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도 신도시 LH 아파트 단지 내에 이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학교 공간을 이용해서 학교 지자체가 연결협력해서 지자체 중심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이제 사례가 서울 중구와 충남 홍성군이 학교 내 지자체 직영 돌봄 교실을 설치 운영하는 모습이고요. 이 지자체 직영 돌봄 교실은 이제 상시 돌봄으로 설치돼서 운영되는 것이고, 상시 돌봄까지는 직영으로 운영하지 못하지만 경기 오산 고현초 같은 경우에, 또 울산 남구 중앙초 같은 경우에 학교 내 도서관이나 기존 돌봄 교실을 활용해서 틈새 돌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초등 돌봄 교실을 1시부터 5시까지만 운영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전 시간 7시 반부터 9시까지 혹은 5시 이후 7시까지는 지자체가 그 학교 내 공간을 이용해서 틈새 돌봄을 운영하겠다 하는 모델이 이제 바로 이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마을 돌봄의 하나인 지역아동센터를 학교 내에 설치 운영한 그런 울산 울주군의 사례라던가, 또 공립형 지원센터를 학교 내에 에서 설립 운영하는 성남의 청솔초라던가 수원의 서호초,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민주도 간 지원형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전담기관을 두어서 그 군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학교나 마을의 돌봄,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는 전북 완주군의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사례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저희가 정책연구나 그다음에 선도사업 추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발굴을 해서 조금 이제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보다 좀 구체적으로 각각의 특징을 짧게 살펴보면은 노원구 같은 경우에 보시면 보호자 귀가 전 외출 등 일시적 시간제 돌봄이 필요한 아동. 그러니까 우리가 상시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상시 돌봄에서 초등 돌봄 교실 5시까지 끝나고 그 이후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틈새 시간을 지역에서 이런 마을 학교를 통해 가지고 제공해 주겠다라고 이제 세팅을 해 주셔도 좋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광명시의 아이 안심 돌봄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와 대응되는 교육지원청 등의 관계기관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 내 아파트 공공시설, 경로당 등 공간 확보를 통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 초등학교 1, 3학년 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바탕으로 해서 안현초등학교, 광덕초등학교의 초등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5시에는 집으로 이제 귀가를 해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이 아이 안심 돌봄터에서 5시부터 9시까지 돌봄이 제공되고, 그 예산은 광명시 예산으로 이제 운영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례가
중구의 사례인데요. 이 당시 2019년은 당시에는 흥인초를 시작해서 복내초 해서 이제 현재는 중구의 8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직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선도적으로 학교 내 활용 가능 교실을 이용해서 지자체, 구청에서 돌봄교실을 직영하는 사례입니다. 근데 다만 돌봄 인력 운영이라던가 시설 조성 관리, 안전 관리, 급간식 운영 같은 경우는 중구 시설관리공단을 두고 거기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리셨고요. 돌봄 희망 학생 전원한테 그 무상으로 제공하고 아침 돌봄인 7시 반부터 9시까지, 그다음 방과 후 8시까지 주면서 굉장히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그런 사례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서 중구처럼 상설적으로 상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는 오산시 같이 오상형 틈새, 시간제 돌봄 함께자랑 교실 운영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학교 시설 및 공간 등을 활용해가지고 시간제 틈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서 돌봄망을 확장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이미 미래교육지구나 혁신교육지구에서의 다양한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던가 재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좀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돌봄교사나 프로그램 강사 지원은 이렇게 오산교육재단과 협업해서 인력을 지원한다거나 급간식 지원은 오산 사회적경제협의회와 협업해서 착한 식당을 중심으로 지원한다거나 이렇게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서 그 세팅을 한 사례고요. 마찬가지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아침, 그다음에 방학 오전이나 주야간 경계 시간, 그러니까 초등돌봄 교실이나 오후 돌봄이 끝나고 집으로 그 부모님이 그 퇴근하시는 그 시간까지 7시까지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울주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아동센터를 학교랑 협업해서 이제 방과 후 돌봄을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고요. 이 지역 아동센터를 학교 내에 설치하기 위해서 학교 건물 용도 변경 같은 거를 이제 추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학교 내 공간 확보 및 시설 구축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예산 지원을 통해서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이제 협력 사례가 될 수 있겠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도 학교는 공간을 개방하고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하고 이 운영은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운영을 담당하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해서 그 해당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거점교 및 인접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 평일 8시까지 운영하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 전담 기관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운영 보시면 완주군에서 마을교육 공동체 고산향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죠가 지역 내 방과 후 돌봄 전담 기관으로 지정돼서 방과 후 돌봄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고산 풀뿌리 지원센터, 소양 풀뿌리 지원센터에서 고산면, 고산읍, 소양군 해서 이렇게 나눠서 지역 거점 역할로서 학교 방과 후 학교나 돌봄 위탁 운영을 하거나 토요일이나 방학 마을 학교, 방학 마을 학교를 운영하고 직접 또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농어촌 지역 정도로 가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대상으로도 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해서 완주군 같은 경우는 좀 활발하게 방과 후 돌봄을 이런 민간 활동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3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서 기초지자체에서 이 3가지 중에 어떤 1가지 유형만 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충남 홍성군은 학교랑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그래서 학교 내의 공간을 활용해서 지자체가 들어가는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를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사회가
구도심 지역과 신도심 지역이 섞여져 있는 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충남 홍성읍 같은 경우에도 홍성읍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 내 활용 가능한 교실 확보가 좀 가능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자체 교육지원청 학교협력 체계를 통해서 홍성초등학교, 홍주초등학교 이렇게 학교 내 돌봄 교실을 확충해서 운영해서 홍성군이 직영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입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홍성군의 홍북읍 같은 경우는 충남도청 이전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신도시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 초등학교 감일 현상으로 학교 내 유효 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여건이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자체와 LH 대전본부, LH 입주자 대표 협약을 통해서 홍성군이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아파트 단지 내 아동 통합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모습을 함께 보였고요. 또 틈새 돌봄으로 아이 돌봄 자부담 비용 군비 자체 지원을 조금 확보를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 간 연계를 통해 보충성을 확보하면서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전반적인 이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런 모양을 이제 구축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돌봄 10만 명 확대하고 마을 돌봄 10만 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제 형태의 지역에서의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서 어떻게 돌봄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좀 정책 연구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최근에 2021년에 신규 사업으로 학교 돌봄터 사업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앞서 유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와 학교가 연계 협력하는 그 중구의 사례라던가 아니면 오산시의 사례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확장돼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신규 사업이라고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간은 학교이지만 지자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한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주관 부처는 보건복지부 주관 교육부 협조로 이루어져 있고 특징은 초등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교육청, 학교가 협약을 맺고 준비하고 2021년 9월부터 전국 11개 기초지자체의 19개 학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이제 9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더 이제 이 사례를 통해서 확대 발굴되고 제도적인 지원이 보완되고 이런 이제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과 후 오후 돌봄 7시까지를 5시까지를 포함해서 지역 내 돌봄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아침 돌봄과 저녁 돌봄을 운영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현재 서울시 중구 흥인초 등 8개 교에서 교실당 돌봄 인형 2명, 급간식 무료, 입출입, 그러니까 학생들 입출입 알림 서비스, 돌봄 보안관 배치 등을 특징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하남시, 오산시, 부천시 등 각 1개 교씩 7개 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산시 고연초가 처음에는 틈새 돌봄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이런 학교 돌봄터 상시 돌봄으로 한번 운영을 하는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남 논산시 중앙초나 동상초 같은 이제 2개교의 경우에는 마을과 경찰, 소방 이런 이제 지역 돌봄 거버넌스와 함께 구축을 통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부산 진구 초읍초, 기장군 햇빛초 등 2개교는 365일 연중 무휴 운영, 초등교사 출신 돌봄교사, 서틀버스 운행 및 입출입 알림 서비스 이런 것처럼 지역의 여건이나 자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각각 차별적으로 이런 운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돌봄터 사업은 연중 상시 접수 체제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신청 대상은 17개 광역 지자체 및 지금 현재 기초 지자체 모두를 신청 대상에 포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을 하시고 이제 하게 되면 지원 금액은 시설비하고 운영비 해서 연간 시설비는 3천만 원, 그다음 운영비는 실당 연 6,300만 원 정도 로 사업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미래 교육지구에 드는 지자체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략하게 좀 사례를 말씀드렸고, 사실 구체적인 사례는 이따가 이제 세션에 마련되어 있는 사례 나눔 시간에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교육지구에서 이런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온종일 돌봄을 조금 확대하겠다,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할 때, 기본적인 원칙하고 무엇을 조금 보완해 줘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온종일 돌봄의 원칙은 앞서서 제가 3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각각의 이제 대표적인 지역의 특징들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일부 우수 사례를 정형화된 사례로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특수성을 최대한 존중해서 지역 맞춤형으로 다양하고 풍성해지는 것이 오히려 더 그 자생적 돌봄 생태계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공간이 어디냐, 주관 부처가 어디냐, 예산이 어디냐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부모의 노동권을 보장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동의 돌봄 수혜권을 함께 균형 있게 조화 있게 해주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교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북형 같은 경우는 울타리형 학교 닭형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숲을 이용한 돌봄도 제공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봄 수혜권, 아동의 성장과 발달 균형을 조화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돌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최소한의 필요 집단 아동을 대상으로 한 또 선택적 돌봄, 긴급 돌봄이라던가 이런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을 또 같이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원칙은 아동 중심의 통합형 돌봄 체계를 지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인데요. 아동의 총체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인 관점, 즉 교육적 돌봄과 또 복지적인 관점에서의 복지적 돌봄,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체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아동이 방과 후에 적절히 돌봄받을 권리, 즉 아동의 발달 및 성장의 관점에서 방과 후 돌봄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다양한 정책 연구라던가 사례 선도 사업 추진을 통한 사례 발굴을 통해서 다양하게 어떻게 제도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를 통해서 이제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짧게 말씀드리면, 학교와 마을 연계 온종일 돌봄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협력 모델이 확산이 더 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사회의 공공시설이나 공간을 확보하기도 그렇게 녹록지 않고, 또 학교의 공간을 확보하기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런 지역 환경을 잘 여건을 활용을 해서 학교에 만약에 활용 가능 공간이 있다면 지역사회가 같이 한번 운영해보는, 앞서 말씀드린 학교 돌봄터라던가 틈새 돌봄 운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확산될 필요가 있겠고, 이를 위해서 제도적인 지원은 학교에 활용 가능 공간을 탄력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거나, 표준 협약서 활용을 통한 갈등을 최소화한다거나, 또 협력 학교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등 학교와 지역 연계 협력을 가로막는 요소를 해소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좀 제도적인 지원이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지역의 교육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주민 대상 다양한 공모 사업을 통해서 마을 활동가를 양성하고 지원하고, 또 이런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나 마을학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고, 또 민간 주도 방과 후 돌봄의 질에 대한 우려를 인적 자원의 역량 강화, 전문성 강화에 대한 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또 해소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주도를 강화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적극적인 의지를 유도하고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개입 유도하는 거를 통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지자체의 전담팀, 그러니까 온종일 돌봄 관련 전담팀 구성과 인력의 적정 배치, 관련 조례의 정비 이런 것들 등을 통해서 기초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좀 그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낯설지 그 미래교육지구나 혁신교육지구에서 낯설지 않은 바로 중간 조직의 활성화가 굉장히 또 온종일 돌봄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데요. 기초지자체 단위로 시군구청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과 또 지역주민 및 지역의 다양한 활동 주체가 공동 출연 출자에서 설립 운영하는 중간 조직을 통해서 조금 더 체계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부24를 통해서 그 돌봄 플랫폼을 중앙 차원에서 마련해 놓기는 했는데, 굉장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이라는 것은 아동의 방과 후 그다음에 마을 집으로 귀가하기까지 굉장히 생활 밀착형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굉장히 돌봄 수요라는 것은, 돌봄 공백이라는 것은 학부모의 어떤 삶과 아동의 삶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 단위 지역별로 수요조사 플랫폼을 구축한다던가 지역별 맞춤형 방과 후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 자원을 함께 공유하는 지자체가 조금 더 적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역에 활용 가능한 공간 등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농산어촌 등 거점형 돌봄기관의 장애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 아동의 이동수단 문제를 해소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위한 지원책도 같이 함께 마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나 제도 지원은 또 중앙정부나 광역, 지방자치에 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고, 무엇보다도 지역의 공통적인 애로점에 대해서 국가 수준에서 좀 일괄 정리할 필요, 관련 법제 정비라던가 표준운영 매뉴얼 보급이라던가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과의 연계, 또 안전사고 및 용도 변경 관련 법제 정비 등 이런 제도를 꾸준하게 개선하고 지원해 주는 것들이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금 많은 내용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